자, 여러분들 오늘 대놓고 온 손님 컨텐츠에 바로 드리핀 이협님을 저희 채널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너무나 잘생긴 분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네. 도비님도 너무 잘생겼어요. 아닙니다. 진짜 실물이 미쳤다. 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오늘 이협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이협님을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우선 귀족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한 3에서 4년째 귀족으로 돌비공포 라디오를 잘 듣고 있는 한 귀족이고요. 그리고 드리핀이라는 보이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협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보이즈2 플래닛이라는 프로그램에 경력직으로 참가를 했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한 아이돌입니다. 청년이자, 네, 한 청년. 네, 한 청년이자 아이돌 분을 이렇게 모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셨을 때는 분명히 어떤 무서운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협님께서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보신 적 없으세요? 사실 작년에는 살짝 소리 같은 걸 들은 적은 있어요. 소리를 겪을 수 있지. 네. 그리고 딱 한 번 정도 어릴 때 약간 홀령처럼 막 그런 오? 형태를 본 적도 있긴 있어요. 경험을 아예 안 하시진 않았구나. 네. 근데 정말 극히 드물게 봤었고, 근데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게 다른 분들처럼 별로 느끼는 거 없이 지내기는 합니다. 네. 그치. 이거 계속 느끼고 본다면 사실상 이제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힘들잖아요. 네. 예,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연예인분들, 방송인분들은 느끼는 거는 있어야 한다. 조금이나마. 그게 많으세요. 영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아요. 해요. 되게 많으세요. 영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면 네, 괜찮은 게 맞아요.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러면 해주실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가 네.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첫 번째 네. 드릴 이야기는 어렸을 때 동네 찜질방에서 부모님이랑 갔다가 우연치 않게 귀신을 봤었던 그런 썰이네요. 네, 썰입니다. 찜질방에서 귀신을 보기에는 생소하죠? 쉽지가 않고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자, 그러면 한번 외쳐보면서 시작하도록 떨려요. 하겠습니다. 네. 렛츠가! 길이십니다. 이협이에요! 제가 겪었었던 때는 초등학교 3학년 어릴 때다. 네, 제가 본가가 부산이거든요. 본가에서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 동네에 찜질방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찜질방이 밑에 층은 목욕탕이고 위에는 찜질방인데 동네 목욕탕 치고는 되게 컸어요. 네, 되게 크고 동네 사람들도 되게 많이 가는 그런 찜질방이었는데 그때가 아마 새해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새해쯤이고 그래서 좀 춥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 아무래도 새해다 보니까 좀 새해 기념으로 시원하게 샤워하고 그리고 땀도 빼자라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다 같이 갔었죠. 그래서 이제 가서 샤워도 하고 땀도 빼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사실 별일은 없었어요. 되게 네. 평범한 그냥 찜질방의 풍경이었고 뭐 저도 그냥 다른 아이들처럼 막 뛰어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 조금 열이 되게 많았어요. 저도 열이 많아요. 네, 제가 지금은 좀 덜하긴 한데 네. 어릴 때 되게 열이 많아가지고 찜질방이 그런 사우나실 말고도 바깥에도 좀 따뜻하잖아요. 그렇지. 그 사람들 맞아요. 자고 막 먹는 그런 공간에도 따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있다 보니까 막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덥다.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찜질방에 옥상이 있었어요. 옥상에 테라스가 좀 잘 조성돼 있었거든요. 막 식물들도 막 있고 사람들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더워서 좀 위에 가서 바람을 좀 쐬야겠다. 그때 한 밤 9시? 10시? 저녁 때쯤이었고 그래도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이 찜질방에서 주는 이불을 이렇게 다 둘러싸고 이제 올라갔죠. 그 올라갔는데 풍경은 그냥 밤이지만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른분들도 앉아 계시고 제 또래 친구들도 막 뛰어놀고 그런 시끌벅적한 분위기여가지고 사실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저도 이제 찜질방 너머에 저 바깥에 뭐 건물들도 보고 그냥 뭐 바람도 쐬면서 시원하다 이러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는데 옥상 너머에 허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허공에서 갑자기 하얀 물체가 이렇게 슉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슉 지나가는데 되게 좀 신기했었던 게 약간 액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총알이 이렇게 슉 날아가는데 이렇게 슉 날아가다가 약간 슬로우 모션이 됐다가 이렇게 탁 가는 거 그런 느낌 아세요? 잠깐 머문다는 뭐 이렇게 슉
이런 느낌? 오. 네,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보고 흰 색깔 비둘기 같은 게 뭐 날아가나?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높으니까. 그쵸. 근데 이렇게 슬로우 모션이 될 때 제가 이제 자세히 봤는데 어떤 한 남자아이였어요. 남자아이였는데 제 또래로 보였고요. 네. 초등학생으로 보였고 얼굴은 좀 창백하다 못해 그냥 하얗고 정말 그냥 백색이었어요. 좀 살짝 불투명한 느낌? 약간 영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 그런 느낌이어서 얼굴은 안 보였어요. 예. 얼굴은 안 보였고 제 머리는 그때 유행했던 검은색 바가지 머리에 그리고 네. 반팔 흰색 셔츠 그리고 반바지 검정색 슬랙스를 입고 다리로 갈수록 살짝 그라데이션처럼 사라지는 느낌? 이거 완전히 네. 그냥 우리가 어디서 보는 귀신 맞아요. 그런 느낌이네. 홀령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딱 보고 한 거죠. 왜냐면 저는 살면서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고 그쵸. 또 저희 집안이 사실 천주교예요. 그래서 뭔가 관련된 그런 걸 겪어볼 일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순간 딱 멈칫했죠. 네. 그래서 딱 한 3분 정도 그냥 멍 때렸어요. 내가 방금 본 게 뭘까? 분명히 지금까지도 그 형상이 뚜렷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뭔가 사람들이 말하던 귀신이라는 게 저런 걸까?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예. 또 그거를 주변 분들은 막 반응도 안 하셨어요. 딱 저만 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너무 무서웠고 어릴 때라 또 겁이 많아서 이제 밑에 어머니께 달려가서 무섭다. 그냥 무섭다. 아, 너무. 너무 무서워. 나 무서운 걸 봐버렸어, 엄마. 오. 그래서 막 그랬었던 경험이. 아, 그러면 그때 처음으로 목격을 해보신 거네요. 네, 진짜 살면서. 살면서? 근데 원래 처음은 대부분 뭐 가위눌림이라든지 혹은 뭐 꿈, 요런 정도에서 느끼는데 아예 맨정신에서 보신 거네? 저는 사실 살면서 과위는 한 번도 안 눌려봤어요. 예. 한 번도 안 눌려봤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제 친누나 같은 경우는 가위를 좀 잘 눌려요. 아, 누님분은?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게 전혀 없었어가지고, 진짜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살다가 이렇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뜬금없는 장소에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맞닥뜨리니까 사실 뭐 이렇게 얘기로만 들으면 별로 막 안 무서울 수는 있긴 한데 근데 아예 얼어버리죠. 근데 그때 기억으로는 딱 얼어버렸던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거니까. 얼어버리고 말이 안 나오고. 맞아요. 왜냐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인지하는 순간. 허공인데.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야,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또 드릴 말씀은 또 제가 겪었던 것. 그때는 한 1년 정도도 안 됐어요. 그나마 좀 최근 일이고 작년 여름 네네. 끝쯤이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려야 될 게 제가 평소에는 이제 활동기 뭐 앨범 활동을 하거나 그럴 때는 보통 숙소에서 잠을 네네. 자고 지금처럼 뭔가 공백이라든지 쉬는 기간에는 서울에 또 저희 누나 집이 있어요. 제 친누나 집이 있는데 거기서 또 생활도 하고 아무래도 가족끼리 같이 생활하는 게 의지가 많이 되니까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제가 제 직업 특성인 건지 아니면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인 건지 모르겠는데 좀 생활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저도. 새벽에 자고 새벽에 무서운 거 막 듣고 막 이렇게 자야 되는데. 맞아요. 그리고 뭐 네. 가끔 운동도 다니고 새벽에 그리고 또 오후에 일어나는 일정인데 그때 또 제가 다니던 헬스장이 집 근처에 있었는데 24시 헬스장이었거든요. 마침 그런 데가 있구나. 네. 오. 요즘 꽤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24시 헬스장에 새벽에 이제 가는데 가는 김에 또 옆에 24시 무인 카페에 들려서 커피를 가져가자 이러고 갔는데 또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에는 얼음이 금방금방 녹잖아요. 그럼요. 네, 저는 좀 시원한 상태로 오래오래 마시고 싶어서 그날은 뭔가 얼음을 좀 많이 받아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24시 무인 카페는 시스템이 이제 얼음을 받으면 좀 한정적으로 주거든요. 근데 거기는 정말 좋게도 무한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어이구, 왜?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뭔가 얼음을 많이 받아서 커피를 시원하게 오래오래 마시자. 네. 그래서 얼음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잠시 이제 멍 때린 거죠. 네. 그냥 그날따라 뭐 피곤했는지 그냥 잠시 멍 때리다가 이제 얼음이 좀 흘린 거예요. 네네네. 제가 네. 네, 이렇게 계속 받다 보니까 넘쳐서. 근데 이제 그 순간 그때 들렸던 소리가 있어요. 뭐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딱 정확히 이랬어요. 존나 욕심났네. 저한테 여자 목소리로. 근데 그게 뭐 뒤에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속삭이듯이? 그냥 뒤에 사람이 있는 목소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뒤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이 사실 막 어디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되게 협소해요. 그냥 테이크아웃 네. 24시 카페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딱 뒤로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성 목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혹시나 뭐 문 밖에서 지나가시는 분이 그랬나 싶어가지고
네, 문을 열고 이렇게 봤는데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제 이게 뭐지 한 거죠. 나 방금 뭘 들은 거지? 왜냐면 정말 정확하게 들렸거든요. 야, 이거는 네, 약간 뒤에 때려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존나 욕심 많네. 네, 맞아요. 한 10초 정도 이렇게 딱 서 있다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 화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따라 커피를 오래오래 시원하게 마시고 싶어가지고 얼음을 많이 받다 보니 이렇게 실수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을 다시 치우고 네. 도망갔죠. 운동하러. 아니, 어떤 분이 CCTV로 마이크로 한 거 아니냐는데, 그 마이크 음성이랑.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몇 번 갔는데 사실 그 정도의 막 퀄리티라 해야 되나? 그런 카페는 아니었어요. 그런 시스템은 없었어요. 이거는 아마 운영해보시는 분들 계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그런 마이크까지 설치를 하겠어요? 좀 많이 작은 카페였어요. 그렇죠. 근데 털령 마이크로 했다고 하더라도 마이크에서 나오는 방향이라는 게 있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손님한테 그렇게까지 얘기할까요, 굳이? 그게 또 CCTV는 이쪽에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뒤에서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방향도 다르고요. 그리고 사실 손님 근데 그렇게 많이 가져가시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겠지. 맞아요. 저도 좀 당황했었어요. 그래서 욕을 섞어가면서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뭔가 짧은데 그때 소름 쫙 끼쳤겠다. 네, 진짜 딱 멈칫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날 집에서 돌비 공포 라디오 듣다가 진짜요? 그때도? 네, 그 약간 무서움이 좀 배가 되더라고요. 형님 좀 친해. 맞아. 좀 친해.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야기는 네.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두 번째 연가랑 살짝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귀신이랑? 네. 그 욕했던? 네. 그때 저한테 욕을 하셨던 네. 그 귀신분 그 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시즌 때 겪었었던 건데 그때도 누나 집에서 이제 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역시 늦게까지 운동 갔다가 또 돌비 공부 라디오 봤다가 영화도 봤다가 빠지지 않네. 네. 이렇게 또 새벽 늦게까지 안 자다가 이제 오후 늦게까지 또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조금 많이 늦게 자가지고 제가 느끼기에는 한 오후 2시쯤에는 일어나야지 좀 개운할 것 같은 그런 날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한창 자다가 한 11시에서 1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저는 한번 자면 잘 못 깨거든요. 네네. 근데 갑자기 정신이 확 말짱해지면서 이렇게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왜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말짱해졌지? 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벽을 보고 있었어요. 네. 누워서 이렇게 벽을 보고 있는데 이제 저희 누나는 출근을 한 상태였고 저는 이제 누워서 옆에 고양이가 자고 있었어요. 네, 이제 고양이가 집사시구나. 네, 맞아요. 고양이는 옆에 자고 있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있는 공간에서 막 여성의 비명의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막 놀라서 막 깍 이게 아니고 진짜 뭔가 어떤 거에 고통에 몸부림치는 소리라 해야 될까요? 으악 하는 소리가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네네네. 선명하게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진짜 뭔가 제 공간에 같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뭔가 저한테 들어라고 네. 소리를 지르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제 멈칫했죠. 왜냐면 아니 왜 나한테 난 평생 그런 걸 겪어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들이 같이 생기지? 라고 하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듣고 나서 이제 뒤에 창이 있으니까 창도 이렇게 살짝 봤는데 막 누가 다니지도 않아요. 정말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만약에 밖에서 누가 소리를 질렀다면 뭔가 창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좀 먹먹한 소리가 들려야 된다거나 그렇지. 좀 아니면 에코음처럼 맞죠? 같이 울리는 그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울리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딱 제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제 옆에 이 벽에서 저를 보고 그렇게 약간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소리 쪽으로 많이 온다. 네, 그래서 진짜 그때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는 진짜 무섭죠. 네,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 막 혼자 떨고 있다가 이제 고양이를 찾았어요. 무서워가지고 이제 고양이를 만지는데 그냥 제 느낌일 수 있어요. 제 느낌일 수 있는데 이제 고양이가 이렇게 딱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는데 그냥 뭔가 괜찮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더 자자. 약간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은 그냥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네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고양이 끌어안고 이제 그분한테도 죄송한데 저 더 자야 돼가지고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하고 다시 잤어요. 예의 바르다. 뭔가 나 같으면 욕했을 것 같아. 심기를 건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와, 쌍욕했을 것 같은데. 근데 같은 귀신 같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려야 될 게 제가 느꼈을 때 좀 텐션은 달랐지만 처음에는 이제 좀 낮은 텐션으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데시벨이 좀 높았지만 좀 같은 사람의 목소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맞네, 그러면.
같은 사람인 것 같아. 이분이 날 따라온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사실 그거 관련해서 저희 누나도 겪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똑같은 걸요? 아마 그 귀신? 얘였던 것 같긴 해요. 제 느낌. 누나분은 어떻게 겪었어요? 그때가 이제 저도 간간히 또 스케줄이 있을 텐데 그 이후에요. 그때는 이제 아마 가을쯤 네. 이었을 텐데 제가 아마 그때 누나한테 말을 하기로는 한 새벽을 넘어서 그냥 오늘은 밤부터 아침까지 스케줄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아침에 집에 들어올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 누나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그냥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잘 때가 돼가지고 자려는데 그냥 그날따라 뭔가 고양이랑 같이 안 자고 싶더래요. 뭔가 그날따라 그냥 방문을 닫고 고요하게 자고 싶더래요. 네. 그래서 밖에 냥냥이 재우고 잘 자 하고 이제 누나가 방문을 닫고 이제 뭐 핸드폰을 보다가 잠들었대요. 그래서 잠드는데 이제 저희 누나도 갑자기 딱 눈이 떠진 거죠. 이렇게 눈이 떠지고 갑자기 뭔가 정신이 말짱해지길래 뭐지? 나 깼다. 그랬는데 갑자기 저 밖에 그때 이제 또 깜깜했고 딱 새벽이었대. 한 새벽 4시쯤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화장실에서 물 트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네. 그래서 뭔가 세수를 하는 느낌? 뭔가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는 제가 아무래도 메이크업을 했을 테니까 그렇겠죠. 뭔가 메이크업을 지우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뭔가 협의가 일정이 되게 일찍 끝났나 보다. 그래서 그냥 새벽에 왔나 보다 하고 그냥 약간 반 렘수면 상태로 씻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이러고 몽롱하게 있었는데 이제 샤워를 끝내고 나오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자기 방문 앞으로 터벅터벅터벅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예. 그리고 똑똑똑 이렇게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왜? 이렇게 했어요. 그냥 딱 왜? 이렇게 했는데 아무 말이 없더래요. 네. 그래서 누나가 아니 왜? 이렇게 하니까 또 갑자기 똑똑똑 이렇게 하더래요. 뭐야 아무 말도 없이? 그래서 누나가 이제 그때 조금 짜증이 난 거죠. 그치 동생이니까. 아니 뭐 이거 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누나는 이제 좀 짜증나기도 하고 또 졸린 상태니까 그때 이제 다시 잠에 든 거죠. 네. 잠에 들고 다음날 거실에 나왔는데 그때 마침 제가 들어오고 있었대요. 네. 비밀번호 띡띡띡띡 치고 들어오고 있었는데 누나가 아니 뭐 근데 너 뭐 어디 갔다 왔어 아침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 나 방금 들어왔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뭐야? 그쵸. 그래서 누나는 뭐지? 그러면 새벽에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내 방문을 두드린 건 누구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때는 저한테 얘기는 안 해줬었는데 예. 뭔가 같이 퍼즐을 맞춰보니까 좀 제가 그거를 무인 카페에서 우연히 겪고 나서 뭐 이렇게 저희 남매한테 이렇게 쭈르륵 딱 연결된 상황이었죠. 달고 들어갔다고 생각해도 되겠네. 그쵸. 뭔가 제가 데리고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제 반응했나요? 아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자였잖아요. 네. 귀신이 잘생겨서 따라. 아니요. 귀신도요. 아이고. 똑같아. 사람이 죽어낸 거기 때문에 잘생겨서 따라간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이렇게 하지만 이게 첫 번째 이야기에 지금 하나. 네, 맞아요. 되게 열심히 준비하셨어요. 정말로. 네. 예. 그러면 또 다른 주제인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 시간인데 네. 이번 주제는 뭐예요? 궁금하네요. 이번 주제는 네. 사실 또 귀신 오. 관련된 이야기긴 오, 네, 좋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제가 지금 현재 회사 말고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연생을 또 한 2, 3년 정도 했었는데 당시에 네네 그때 같이 연습생을 했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귀신을 네. 봐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귀신을 계속 봐왔구나. 네네 지금까지 최근에도 봤어요 그 친구. 예. 다시 만나서 또 놀고 하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좀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해서 양해를 구하고 대신 내가 좀 전해도 되겠냐 라고 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있었던 일들을 들어서 그러면 귀신 보는 친구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친구는 부모님 이제 아버지께서도 영안이시고 또 친구도 영안을 갖고 있고 예. 그리고 뭔가 집안에도 좀 무속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감각이 열려있는 친구예요. 뭔가 기운 같은 것도 느끼고 뭔가 쎄함이라든지 그런 걸 느끼는데 사실 저희가 연습생을 할 때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냥 얼핏 약간 나 귀신 봐요 뭐 이런 식으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또 특징이 지나고 나서 얘기해요. 아, 전부 다 지나고. 네, 이 친구의 주변에는 이 친구가 귀신을 보는 건 알아요. 아는데 뭔가 같이 있을 때 겪어도 이 친구 혼자만 좀 약간 이렇게 다스리고 주변에 혹시 친구들이 같이 무서워할까봐 그래서 그냥 지나고 나서 근데 또 약간 장난기 있으니까 이때 이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들었었던 게
이번에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연습실 귀신이에요. 그때 저희가 연습했었던 그 지하 건물에 있었던 귀신 영가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아마 연생분들이 막 그렇게 새벽 늦게까지 연습을 할 일이 아마 많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 때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뭐 새벽까지 연습하는 게 되게 당연시 됐었던, 제가 연생 때는 그랬었어가지고 저희 회사도 당연하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9시에서 10시에 출근을 하고 새벽 4시 넘어까지 아, 이제 연습을 했다 보니까 다들 좀 피곤하고 지치잖아요. 그렇죠. 너무 멍할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지하에 있다 보니까 네. 다들 좀 기력도 딸리고 다들 피곤한 상태였어서 그런지 연생 친구들 중에서도 막 나 사실 귀신 봤었어 여기서, 그리고 막 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은 그런 딱 시기였었어요. 그 연습실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귀신 본 친구를 돌비로 하겠습니다. 돌비도 역시 아무래도 영안을 갖고 있는 친구고 그런 기운을 갖고 있는 친구다 보니까 사실 그 연습실이 지하여서도 그렇지만 좀 기운이 세하긴 했대요. 그 친구가 기가 조금 센 편인데 자기 기도 좀 눌릴 때도 있고 뭔가 좀 음기가 강하다고 해야 되나? 오. 그런 연습실이었다고 해서 뭐 한창 그런 시즌이었는데, 그래서 그날도 돌비는 또 특징이 이제 춤을 잘 췄어요. 이야. 메인 댄서. 저희 저도 중에서도 봤는데. 봤어요. 잘 추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희 중에서 이제 메인 댄서 역할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리더로서 예를 들어서 안무 연습실이 있으면 이렇게 거울이 있잖아요. 그럼 뒤에 의자 같은 거 세워두고 거울로 저희 안무를 봐주는 등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리더로서 역할을 해줬었어가지고 이제 그날도 뭐 리더로서 뒤에 친구들 단체 연습할 때 요거 동작 이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항상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이제 이쪽에 A라는 연생이 있었어요. 근데 A라는 연생이 갑자기 막 하면서 갑자기 기절을 하려고 하더래요. 막 애가 정신을 못 차리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뒤에는 또 중국 연생 분이 계셨거든요. 중국 연생 형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는 또 중국 연생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A라는 친구도 중국어를 되게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중국에 유학을 다니고 그랬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더니 갑자기 뒤에 B 형한테 뭐라 중국어로 막 하더래요. 막 뭐라 하는데 뭔가 약간 겁이 먹은 상태로 막 뭘 물어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더니 B 형이 뭔가 중국어로 또 뭔가 아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좀 당황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돌비가 또 리더니까 돌비가 A야 혹시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그러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A가 거울을 보면서 다 같이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의 동작을 이렇게 보면서 맞추거든요.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 B 형이 그냥 말없이 거울 속에서 그냥 문을 열고 나가더래요. 저희가 보통 연습 중간에 나갈 일은 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갈 때면 혹시 여러분 저 화장실 다녀도 될까요? 하고 다녀오고, 아니면 밖에 신인개발팀 직원분들이 부르시면 나가긴 하는데, 그때는 또 신인개발팀 분들이 주말이어서 출근을 안 하실 때였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끼리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나갈 일이 없는데 갑자기 B형이 나가니까 A가 아니 왜 갑자기 나가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막 B형이 그냥 연습을 하고 있더래요. 분명히 자기는 그 형이 연습실 나가는 걸 봤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때는 또 시기가 다 막 귀신에 시달리던 시기다 너무 보니까, 힘든 시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간 경기를 일으킨 거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막 형한테 나가지 않았냐 했는데 형은 아니다, 나는 그냥 연습하고 있었다 이렇게 막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근데 또 한창 또 연습을 하고 있었고 또 돌비도 생각하기를 그냥 피곤하면 저럴 수 있지, 난 피곤해서 저런가 싶어가지고 돌비도 그렇고 저희도 그냥 그냥 너 피곤해서 뭐 잘못 봤나 보지 하고 그냥 또 계속 연습을 했는데, 이제 그날 주말인데 또 마침 저희가 A 안무실이 있으면 옆에 B 안무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날 저희 회사 데뷔하신 선배님 분들이 옆에서 이제 본사에서 또 직원분들이 오시고, 저희가 연습실이랑 본사가 거리가 좀 있었거든요. 네. 다른 동네에 있었어가지고 이제 본사에서 몇 분 오시고 이제 선배님 아티스트 분들이 오셔서 이제 옆에서 컨텐츠를 찍은 그런 날이었어요. 그날이 또.
예, 그래서 옆에서 또 콘텐츠를 찍고 계시고 저희는 별개니까 네. 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또 돌비는 뒤에서 이제 의자 위에 올라가서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데 저희 연습실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문이 있어요. 네. 네, 문이 있는데 문이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 길이면 딱 요 정도는 투명색이에요. 네. 투명색이고 밑에는 불투명색이거든요. 그 약간 실루엣 정도만 보이는. 네. 특히 뒤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리더라든지 위에 서서 봐주면 연습실도 뭔가 되게 작았어가지고 밖에 사무실이나 복도에 누가 돌아다니는지 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돌비가 그날도 그냥 안무를 맞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파란 체크 셔츠를 입은 여자분이 그냥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더래요. 밖에. 근데 돌비는 그냥 오늘 옆에 본사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그냥 그쪽 촬영팀에서 오셨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또 아무렇지 않게 연습을 맞춰주고 있었죠. 근데 그 파란 셔츠 직원분께서 갑자기 저희 신인개발팀 팀장님실에 들어가더래요. 근데 그 팀장님실이 절대 아무도 안 들어가요. 팀장님 말고는 뭐 다른 신인개발팀 직원분들도 안 들어가고 또 심지어 그땐 주말이었으니까 아무도 안 계셨고 그리고 저희들은 더더욱 안 들어가고 그리고 항상 그냥 문이 닫혀 있었어요. 네. 누가 들어갈 일이 없는 곳인데 그 파란 체크 셔츠를 입으신 직원분이 거기를 그냥 열고 들어가시더래요. 그래서 돌비가 뭐지? 저기에 볼 일이 있으신가? 하다가 그냥 뭐 저기 촬영 장비를 놔두셨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걸 가지러 가셨나 보다 하고 네. 또 신경을 안 썼대요. 신경을 안 쓰고 연습하다가 이제 옆에 선배님들이랑 직원분들이 촬영이 끝났다고 하셔서 또 저희 회사는 인사를 되게 중요시 여겼었어. 그래서 직원분들이나 외부에서 오시면 항상 이게 가실 때 다 같이 나와서 둘 셋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인사를 드렸는데 그 직원분들 옆에 아까 돌비가 봤던 파란 체크 셔츠 입으신 여자분이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돌비가 혹시 그 파란 체크 셔츠 입으신 직원분은 먼저 퇴근하셨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 직원분들께서 아니다 오늘은 우리 둘이밖에 안 왔다. 그리고 또 심지어 선배님들은 남자분들이셨어요. 네. 그분이 안 계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돌비가 이상해서 저희 팀장님실 이렇게 봤대요. 왜냐면 다 작은 공간이니까 봤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정말 혹시 누가 있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들어와서 확인을 했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진짜 오늘 뭔가 아침서부터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또 연습도 해야 되고 평가도 있고 얼마 뒤에 그리고 또 저녁도 먹고 중간에 쉬기도 하고 왜냐면 새벽까지 연습을 해야 되니까 돌비도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 느낌을 까먹은 거예요. 네, 왜냐면 또 돌비는 좀 흔하게 많이 느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까먹어가지고 그냥 이제 퇴근 시간 4시 넘어서 이제 퇴근 시간이 된 거죠. 뭐 저 포함해서 다른 연습생 친구들은 집으로 도망가고 근데 이제 돌비는 그날따라 좀 그냥 너무 피곤하더래요. 사실 숙소가 걸어갈 만했거든요. 별로 안 멀었는데 그날따라 뭐 그냥 진짜 기운도 없고 막 너무 신경 쓸 일이 많았어서 그런지 피곤하고 그냥 숙소까지 못 가겠더래요. 네. 그래서 가끔 저희 연습생 중에서도 급하게 평가 있는데 내가 막 연습을 더 해야 한다 이러면 그 연습실에서 자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 A 연습실 뒤에 이렇게 이제 의자가 2개 있는데 그 의자 2개를 이렇게 겹치면 1명 정도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생겨요. 또 쿠션감도 있어가지고 네네.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돌비도 이제 그걸 겹치고 연습실 불 다 끄고 누워서 아이패드로 게임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보면서 그냥 오늘 진짜 너무 피곤했다. 그런데 뭐 재밌네. 이래서 그냥 네네. 보고 있었는데 또 연습실 문이 이렇게 열어놨었어요. 그 복도랑 연결되는 곳이야. 열어놨었는데 그 복도 쪽에서 갑자기 그냥 이렇게 터벅터벅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람 발자국 소리. 약간 저벅저벅 하면서 사람들 걷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처음에는 혹시 뭐 어떤 연습생 친구가 뭐 물건을 두고 왔나? 가지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냥 연습실 불만 켜가지고 이렇게 밖을 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뭐지? 나 분명 듣긴 들었는데 근데 뭐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다시 불을 끄고 누웠대요. 누워서 또 게임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데 이렇게 발소리가 이제 또 터벅터벅 거리다 갑자기 다다다다다다닥 하면서 저 복도를 뱅글뱅글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돌비가 이제 여기서 와 이건 진짜 뭐지?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선명하게 들렸대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람일 수도 있겠다. 뭐 도둑이 든 건가? 아니면 뭐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들어온 사람인 건가? 싶어가지고 근처에 약간 빠타라고 해야 되나? 몽둥이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그냥 다 구석구석 봤대요. 네. 봤는데 정말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돌비가 진짜 나 살면서 이렇게까지 하루 동안 이렇게 많은 게 겪은 건 없는데 연습실에서 이렇게 막 무서운 일을 겪으니까 돌비도 살짝 이제 긴장을 한 거예요. 네네. 긴장을 하고 그때마다 돌비가 하는 게 있는데
자기만의 약간 퇴치 방법이랄까요? 아, 그거를. 그중 하나인데 약간 좀 양기 아니면 좀 밝은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내려고 해서 그때 아이패드로 게임 영상을 끄고 정말 웃긴 영상을 틀어놨대요. 네. 일부러 좀 밝게 하려고 이 공간을 양기를 좀 채우고 싶어서 그래서 밝게 틀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좀 깜깜하면 어둠에서도 눈이 좀 적응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아이패드 빛이 있으니까 또 저 복도에서는 이번에는 발걸음 소리 플러스 뭔가 사람의 형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이더래요. 예? 거기서 돌비가 아 이거 나 또 귀신 봤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이제 아 이거 숙소로 돌아가야 되나 라고 생각도 했는데 사실 숙소로 돌아가려면 그 공간을 넘어서 문 밖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갈 자신이 도저히 없었대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나 못 본 척하고 그냥 이제 이거 즐거운 영상 틀어놓고 네. 안고 이렇게 최대한 빨리 자보자 하다가 결국엔 그 소리에 지쳐서 잠이 들었다고 했는데 다행히 그 이후에는 뭐 별일 없었고 또 아침에 다른 연생 친구들이 출근을 하면서 이제 또 자연스럽게 깼었던 이야. 네. 돌비가 뭔가 하루에 그렇게 많이 따다닥 연결돼서 겪은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많이 기묘했었다. 내 기준에선 많이 좀 소름 돋았었다. 근데 이렇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느끼시는 분들은 너무나 어릴 적부터 좀 많이 느끼셔서 네. 당연시 할 수는 있지만 더 그 사람들이 무서워할 때가 뭐냐면 일반적이게 그런 일들이 원래는 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그쵸, 일어나야 그쵸. 되는 건데 너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내가 경험해본 바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때 오는 공포도 있을 것 같고 그분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또? 네네. 짤막한 거 연습실 또 하나 더 있긴 해요. 그때는 역시 또 돌비는 리더로서 제 뒤에 또 서서 연생 친구들의 안무를 봐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그냥 계속 맞춰주고 있었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저희 철제 의자 있잖아요. 침대로 썼던 그 양쪽으로 길게 이렇게 퍼져 있는데 거울을 통해서 그냥 보고 있는데 그 철제 의자 밑에 뭔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더래요. 네네. 되게 뭔가 좀 까만 게 칙칙한 게 튀어나와 있더래요. 그래서 처음엔 돌비가 거슬린 게 뭐 튀어나왔나 보다 고장나서 뭐 튀어나왔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나 보다 하고 그냥 계속 맞추고 있는데 그게 또 계속 그냥 보이더래요. 거슬리더래요. 예. 거슬려가지고 근데 돌비가 또 시력이 되게 나빠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잘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실물로 이렇게 딱 봤대요. 이렇게 하면 의자가 보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돌비가 아, 이건 또 뭐냐? 이렇게 하고 그냥 또 안무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너무 많이 신경이 쓰이더래요. 네. 그래서 이번엔 거울을 통해서 진짜 보려고 이게 안간힘을 써서 이렇게 눈을 찡그려서 봤는데 의자에 사람 얼굴이 약간 이렇게 나와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인데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대요.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오고 얼굴은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화상 때문에 좀 일그러졌구나. 조금 그런 상태의 귀신이었고 그냥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보다가 돌비랑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 근데 아까 또 설명드렸다시피 돌비가 조금 기운이 세요. 그래가지고 돌비랑 딱 5초 정도 이렇게 눈을 마주치다가 의자 뒤로 이렇게 쓱 사라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목격이 되는구나. 맞아요. 그런 비슷한 게 또 있어요. 하나 더 얘기해도 될까요? 욕심나요? 딱 한 개만 더 할까요? 비슷한 묶음이어가지고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에게 사랑한다고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아까 봤었던 그런 사라지는 귀신이랑 비슷한 건데 네. 그때는 이제 돌비가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네네. LOL 게임을 열심히 또 롤. 네, 하고 있었대요. 어. 친구들이랑 하고 있었는데 집 구조가 이제 자기 방이었어요. 네. 자기 방이고 이제 이쪽에 문이 있고 문 밖에는 주방이 있어요. 네. 그때 그냥 자기는 게임을 하고 있고 어머니께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대요. 아니, 설거지를 하고 계시길래 그냥 또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니까 돌비는 그냥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또 뭐가 느껴지더래요. 뭔가 그 쎄함이 거기서. 기운이 느껴지길래 그냥 이렇게 봤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고 어머니께서 그냥 계속 설거지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뭐지? 또 뭔가? 이렇게 좀 살짝 싶었는데 아예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또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네.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또 뭔가가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돌비가 뭐지?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또 없더래요. 그냥 어머니가 설거지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돌비는 또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그냥 또 게임을 하고 있는데 또 느껴지더래요. 미쳤구만. 네. 계속이구만. 네, 근데 이거는 내가 진짜 꼭 봐야겠다. 그치. 확인해야지. 뭔지 확인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살짝 위쪽에서 느껴졌대요. 그래서 이게 문 쪽인데 싹 빨리 봤대요. 네. 딱 빨리 이렇게 봤는데 되게 어떤 형태라고 해야 되면 문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 이렇게 문 뒤에 있었고요.
되게 키가 크고 이게 몸이 너무 키가 커서 천장에서 이렇게 휘어진 느낌이랄까요? 와. 이렇게 이게 문을 이렇게 잡고 휘어진 상태고 눈은 굉장히 컸대요. 눈은 굉장히 크고 되게 센 노란 눈을 갖고 있는 그런 귀신이었대요. 그래서 자기랑 딱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귀신이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그때 친구가 또 이제 역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었는데 네. 또 이렇게 그 귀신이 이제 뒤벽 쪽으로 이렇게 쓱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모습이 너무 기괴하네. 그쵸. 그 돌비의 특징이 네. 되게 일상적인데 뭔가 그냥 평범한데 왜 저기 있지? 약간 이런 귀신을 볼 때도 있고 아, 예. 그리고 되게 기괴한 모습의 귀신을 볼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무서운 귀신만 보는 사람이 있고, 네. 진짜 별거 아닌 귀신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양쪽을 때때마다 좀 넘나드는 분이네. 네, 둘 다 같이 보는 친구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였잖아요. 네.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있을 텐데, 네. 오늘 해주실 세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주제는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우리 돌비의 네. 또 다른 경험담이고요. 아, 귀신 보는 친구 돌비. 네, 조금 예. 따끈따끈해요. 한 달 정도 된 오, 얼마 안 됐네요. 이야기예요. 얘기를 들어보자면 음. 그때는 이제 돌비 포함해서 총 4명이었어요. 네. 4명이서 우리 방탈출 게임을 하러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남자들끼리 쉽지 않은데. 네, 쉽지 않은데 방탈출 카페를 약간 도파민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주제가 살짝 공포였어요. 음. 우리 약간 뭐 이제 여름이기도 하니까 좀 시원하게 방탈출 카페에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근데 그날 또 돌비가 이상했대요. 왜냐면 그 방탈출 카페 들어가면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커플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복작복작한 분위기인데 그냥 그 건물 공간 자체에서 돌비도 기가 센데 이제 자기 기가 눌려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와. 우리 말로 하면 영합 같은 느낌. 그쵸. 뭔가 이렇게 오. 자신을 이렇게 물려지는 그런 느낌이 예. 들더래요. 그래서, 여기 조금 이상하다. 좀 또 쎄하다. 이런 생각은 하긴 했는데, 또 친구들이랑 놀러 온 거니까, 그냥 재밌게 하자 싶어가지고 이제 게임을 들어가게 됐죠. 네네. 그 게임 주제는 홍콩에 여행을 간 한 여성이 거기서 뭐 타투를 하고, 근데 막 저주에 걸려서 막 저주를 풀고 비방을 하고 막 이런 내용이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되게 작은 공간에서 시작을 했대요. 되게 작은 공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뭐지 하다가 이제 그 다음 방으로 가야 됐어가지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되게 스케일이 너무 좋았대요. 오. 진짜 뭐 어디 홍콩 뒷골목처럼 퀄리티가 네, 좋다. 되게 퀄리티가 오. 너무 좋고 또 분위기도 되게 음산하게 되게 잘 돼 있었대요. 조명도 좀 어둑어둑하고 좀 스튜디오 같은 것도 되게 퀄리티 좋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문제도 풀고 하다가 이제 다시 원래 있었던 작은 방에 돌아가다가 네. 거기서 또 어떤 거를 하다가 다시 이제 그 스튜디오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때가 됐었대요. 네네. 그래서 돌비가 거기 방문을 열고 다들 쪼르르 일자로 이렇게 서가지고 돌비가 선두로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스튜디오가 되게 칠흑같이 어둡더래요. 아, 네.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어둠이 이렇게 갑자기 싹 이렇게 밝아지더래요. 네. 이렇게 밝아지는데 그 순간 그 어둠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어떤 아저씨 귀신이었던 거예요. 오. 어떻게 된 거냐면 친구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아저씨 귀신이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 바로 친구 눈앞에 이렇게 보고 있었고 점점 멀어지니까 이제 점점 다시 밝아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돌비가 1차로 우와 한 거죠. 예. 나 또 봤다 이렇게 된 거죠. 어쩐지 들어갈 때부터 쎄하더니 진짜 뭔가 여기서 또 뭘 보게 되는구나 해서 돌비는 좀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친구들한테는 얘기는 안 하고 네. 그냥 최대한 빨리 문제를 다 풀고 이제 그 방탈출 카페를 나왔대요. 나오고 돌비는 속으로 오늘 또 뭐 봤다 이러면서 다 같이 이제 술 한 잔 걸치면서 또 밥을 먹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가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돌비가 뭔가 해결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끝나지 않았다. 네, 뭔가 계속 머리도 아프고 두통도 느껴지고 그래서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들더래요. 네. 그때 뭐 또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자리니까 티 안 내고 재밌게 놀고 이제 야무지게 2차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이제 2차까지 가서 재밌게 노는데 사실 2차 때도 머리도 아프고 비슷했대요. 느낌이 비슷했는데 이제 재밌게 놀고 이제 돌비란 친구는 또 작업실이 있어요. 그래서 돌비랑 또 어떤 한 친구는 돌비의 작업실에 가기로 했고 네. 그리고 다른 두 친구는 한 친구가 또 자취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가기로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이제 막차 시간도 됐고 음. 해서 그 친구들이 야, 곧 막차 온다. 갈게? 하고 이제 뛰어갔어요. 뛰어가는데 돌비도 이제 그 옆에 있는 친구랑 작업실 가자 하면서 돌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보고 싶더래요. 친구들이 가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막 친구들이 뛰어가고 있는데 이제 아까 봤던 귀신이 예. 알고 보니까 다리 한쪽밖에 없었대요. 한쪽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다리로 이제 그 친구들을 이렇게 막 뛰어가면서 쫓아가더래요. 그러니까 돌비는 이제 이거는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내 친구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돌비가 막 뭘 퇴치하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 그냥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너희들 그냥 집 가지 말고 어디 카페도 들리고 뭐 무인 뭐 아이스크림 가게도 가고 편의점도 가고 좀 여러 군데 들렸다 가라. 좀 떼놓고 네. 가라. 근데 친구들은 돌비가 좀 그런 게 있는 걸 아니까 그냥 그래 알았어 그렇게 했고 이제 돌비는 자기 친구랑 작업실로 갔죠. 작업실을 갔는데 또 계속 뭔가 이 눌려진 느낌이 들더래요. 네. 기운이 안 좋고 그래가지고 그때 또 돌비가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돌비의 집안도 좀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염주 같은 거를 들고 그때마다 돌비가 외우는 약간 불경이랄까요? 네. 그런 기도문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친구 한 명 옆에 앉혀두고 친구는 또 저 친구 저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고 딱 이렇게 염주를 잡고 이제 불경 외웠는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조금 가라앉더래요. 좀 뭔가 이게 찢겨 내려가는 느낌? 가라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됐다 하고 아침에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다 풀어줬죠. 네. 친구들한테. 근데 친구들이 와 진짜 너무 무섭다 네. 그랬었던 네. 야, 근데 그 귀신 보는 친구분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 이건 일부일 거 아니야? 네, 되게 많은 것 그건 같더라고요. 일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어요. 너 여기 나오는 거 어때? 그거 직접 들으니까 나와도 되는데. 뭐 사실 뭐 내가 전해주는 것보다 당사자가 얘기하는 게 더욱더 흥미진진하지 않으면 저는 들을 때 되게 흥미진진하게 들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 친구도 꼬시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께서는 사실상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네. 좀 아무래도 얘기했을 때 그냥 저처럼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들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는 또 돌비 이야기. 그 친구분의 이야기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어떤 주제로 진행이 될까요? 이번에도 비슷한 건데 그때는 이제 돌비가 공간에서 자고 있었는데 1층은 친누나가 자고 2층은 이제 돌비가 자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돌비만 그냥 혼자 방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초저녁에 그냥 뭐 핸드폰 보면서 잠들렁 말랑하고 있었는데 또 뭐가 느껴지는 거죠. 오호. 또 뭔가 쎄함이 느껴졌었던 거죠.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면 이렇게 왼쪽이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그냥 뭔가 또 쎄함이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싹 봤대요. 봤는데 또 뭐가 없었대요. 네네. 근데 돌미는 이런 경험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약간 성격이 이걸 좀 궁금한 걸 못 참아요. 봐야지 약간 속이 풀리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되게 빨리 이렇게 슉 봤대요. 근데 봤는데 예. 이번엔 또 어떤 어린아이가 예. 이렇게 2층 침대 난간에 그 돌비를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그건 힘드시겠다.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많아요, 친구는.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돌비는 거기서 또 이제 눈이 이렇게 마주친 거죠. 이렇게 몇 초 동안 마주치는데 돌비는 거기서 또 티를 안 내려고 해요. 왜냐면 네. 괜히 아는 척 했다가 붙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못 본 거다 하면서 눈 감고 이제 또 기도하다가 그렇게 잠들었었던.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목격을 하시는 거네. 그렇게 짤막한 게 되게 많아요. 또 예를 들면 뭐 그냥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 그냥 사람이네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 생각이. 네, 갑자기 이게 번쩍하는 아니, 거죠. 저기 쓸 수가 없는데. 네, 왜 저런 데 앉아있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때 지나갈 때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뭐 이거는 일반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행위, 뭔가 위치 네. 이런 걸로 좀 그렇게 알아볼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이엄님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지만 네. 우리가 그냥 오늘 하루를 한번 놓고 보면 길거리에서 지나가다 마주치고 뭐 어디 지나가다 보고 차 타고 가다가 보고 이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는 귀신이었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거든요. 저희 멤버도 좀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예, 있어.
그것도 말씀드릴까요? 이따가 뭔가 보너스 느낌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그 친구분의 이야기를 계속 한번 이어가 볼 텐데 네. 또 어떤 게 있었나요? 이번에는 돌비의 나름 현실 공포?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로. 그쵸. 돌비가 이제 초등학생 때, 네.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그때 좀 되게 어릴 때잖아요. 그때 친구들이랑 학교 네, 끝나고 네, 네. 학교를 하고 있는데 돌비 기준에서 한 40대 정도 되어 보이시는 한 여성 두 분이 네. 되게 인상이 너무 좋았대요. 막 웃으면서 친구들 어디 가니? 뭐 이러면서 혹시 이모들이 떡볶이 사줄까? 이렇게 한 거예요. 떡볶이 먹고 싶지 않니? 먹고 싶긴 한데. 네, 그쵸. 오.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너무 좋다. 왜냐면 또 인상이 너무 좋으시니까. 그리고 또 그분들이 맛있는 떡볶이를 준다고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돌비는 그냥 느낌이 어. 가기 싫었대요. 그래서 막 가기 싫어가지고 돌비는 저는 별로 안 가고 싶다. 저는 떡볶이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인상 좋으신 분들이 그냥 가자. 뭐 맛있는 떡볶이 먹으면 좋지 않냐 하면서 거의 반강제로 끌고 갔대요. 네. 어린 아이니까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돌비는 이렇게 막 싫다 싫은데요 이렇게 막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더래요. 예. 그래서 끌려가다가 이제 돌비가 살던 동네에 한 상가 건물이 있었어요. 문구점도 있고 다양한 뭐 있는 그런 흔한 상가 같은 데 있었는데 그쪽에 그때 지하가 있는 건 처음 알았대요, 돌비가. 네. 근데 갑자기 지하 쪽으로 내려가더래요. 그리고 되게 큰 그런 철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여기서 우리 떡볶이 먹을 거다 이러더래요. 말도 안 돼. 그렇죠. 누가 봐도 너무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돌비는 너무 거부에 질려가지고 자기는 진짜 싫다 하는데 그냥 계속 끌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을 여는데 그 안쪽에 자기 또래 친구들이 너무 많이 있더래요. 약간 촛불 같은 거 하나 켜놓고 되게 많은 거의 그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딱 있더래요, 거기에. 그리고 개미 할머니 생각나. 예, 그쵸. 약간 그 그런 아저씨인가 것처럼 보네. 촛불 하나 켜놓고 예. 그리고 십자가가 있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다른 애들이 막 앉아있는데 되게 무서워서 울고 있는 애도 있고 예. 막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떠들면서 노는 애들도 있었고 분위기가 되게 어수선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돌비는 그걸 보니까 더 수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가기 싫었는데 결국 이제 그냥 계속 끌고 계속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이제 좀 그렇게 앉아있었대요. 그 옆에 인상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냥 앉아있다가 이제 뭐 어떤 노래가 나왔나? 약간 성가 같은 게 막 나오더래요. 안에서요? 예. 뭐 그리고 이제 뭐다 같이 기도를 해야 된다면서 사이비 느낌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되게 많은 어린 친구들을 막 무릎을 꿇게 하더래요. 다. 네. 막 이렇게 약간 종이 같은 거 주면서 그리고 돌비한테도 역시 무릎 꿇어라 네. 이렇게 했는데 돌비는 싫다고 한 거예요. 네. 너무 싫다. 제가 왜 해야 되냐 막 싫다 했는데 이제 그때 되게 지금까지 인상이 너무 좋으셨던 그분들께서 갑자기 싹 정색하면서 야 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하라고. 네. 하면서. 그냥 입 닦는 거 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돌비는 거기서 너무 무섭잖아요. 어른이 그렇게 그럼요. 갑자기 이렇게 네. 돌변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돌비도 거의 울마 겨자 먹기 식으로 약간 입 뻥긋뻥긋 거리면서 하는데 계속 치면서 말을 뱉어야지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압박 넣고 네. 하다가 이제 끝나니까 되게 그것도 좀 기괴한데 갑자기 떡볶이를 진짜 가지고 오더래요. 진짜 먹을래는 맞네. 진짜 떡볶이를 네. 주긴 주더래요. 근데 돌비는 그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 안에 뭐 넣었을지 어떻게 알아? 네, 그쵸. 그래서 이제 그냥 도망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문이 또 뭐 열리고 하니까 네네네. 자기는 안 먹겠다 하고 이제 도망치고 이제 그거를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아니 여기 뭐 하는 곳이길래 어린애들 갖다 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네. 이거 강제로 데려간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어머니께서 거기에 이제 따지러 가신 거예요. 네. 문 두드려서 막 했는데 또 뭐 어떤 아저씨가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막 되게 언성 높이면서 자기 기억으로는 되게 크게 싸움을 하셨대요. 싸움을 하셨는데 그냥 어머니께서는 진짜 저거 완전 그냥 미친 사람들이다. 그냥 너 앞으로 저런 사람 있으면 그냥 도망가라. 예.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이후에 돌비는 그냥 뭔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싶으면 그 동네에 좀 그때 많았나 봐요. 그게.
네, 그래가지고 이 돌비는 계속 도망 다니고 하다가 이제 또 나중에 그 돌비 어머니께서 뭐 거기 부동산 이런데 뭐 알아보시다가 물어봤는데 그냥 부동산에서도 그냥 교회 사람들이라고만 알아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뭐 더 자세히 잘 알겠어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뭐 돌비가 다치거나 네. 그러진 않았는데 되게 그 이야기 자체가 좀 기괴하고 생소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라고 이제 가정을 하니까 옛날에는 막 그렇게 강제로 데리고 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왜 애들만 그쵸. 그랬을까라는 지금 어린 의문이 애들밖에 들어요. 없었대요. 그러니까요. 성인도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게 섬뜩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끝나고 끝났으니까 떡볶이 드세요도 좀 저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꼭 무슨 말을 하라고 계속 시켰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말을 해야지 뭔가가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매매라고 하기보다는 그쵸 그런 쪽은 아닌 것 같고. 강제성을 띠고 납치죠. 못 가게 한 거니까 강금. 그쵸 그쵸.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그분 여러 가지 많이 겪으셨죠. 네, 제가 그 친구 덕분에 돌비공부 라디오도 나오고. 근데 진짜로 잘생긴 사람이 들려주면 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이런 날이 또 언제 있을까, 여러분들. 그러면 아까 그 추가 이야기 한번 플러스로 멤버.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저희 멤버의 일인데, 그때 이제 멤버가 저희 회사 오디션을 보러, 그 친구도 다른 지역 친구여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오디션을 보러 회사로 왔었대요. 이제 회사에서 오디션을 다 보고, 네. 뭐 별 문제 없이 회사에서 또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대요. 그 친구를. 그래서 그냥 뭐 기분 좋게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죠.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고속버스 타고 내려갔대요. 그래가지고 밖에 그냥 이게 밤인데 풍경을 보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 보면 간판들이 할까요? 그 표지판들? 되게 밤에도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표지판 위에 뭐가 걸려 있더래요. 매달려 있다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좀 그렇게 매달려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냥 지나가잖아요. 슉 지나가니까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이제 지나갔대요. 근데 그 다음 표지판에도 또 보이더래요. 그게 같은 게 계속. 같은 형체가.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그 다음번에 지나갈 때는 좀 유심히 본 거예요. 이제는 뭔가가 있나 싶은 거죠. 뭔가 조형물인가? 뭐 이런 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되게 하얀 소복을 입은 전형적인 좀 처녀 귀신이랄까요? 머리 길고 네, 약간. 소복 있고. 그런 형태의 귀신이 거기 막 이렇게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따라왔대요. 그러면 집에 내려갈 때마다 그 표지. 다른 표지판, 다른 이정표 계속. 그 다음 표 이러면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되게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막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옆에 어머니를 봤는데 저 어머니도 보신 거예요 그걸. 달도 떨고 똑같이. 계시구나. 어머니가 보지 마라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집까지 거의 따라왔었다고 그게 그랬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거 들었을 때 직접 겪으면 진짜 너무 무섭겠다라고 느꼈었거든요. 근데 경험이 진짜 많으신 분들은 이게 무뎌지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놀래거나 뭔가 무섭다는 그런 감정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 볼 때마다 무섭긴 하대요. 무서운데 맞아요. 적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좀 대처 능력이 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예, 자기만의 뭔가 그런 대처 능력이 느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 영적으로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귀신도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야기가 많을 텐데 아마도 제 느낌이지만 정말 센 거 있죠.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나오려고. 직접 참여하시고. 제가 근데 얘기할 때 했어요. 너 참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친구가 직접 겪었을 때 최근에 무서웠던 게 이제 방탈출. 네, 그 형태가 되게 기괴했으니까.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게 살짝 저는 농담을 섞어서 얘기한 거지만 그것보다도 아까 초반쯤에 얘기하실 때 그게 나왔었어요. 얘가 다 지나고서 얘기하더라. 맞아요. 그 포인트를 제가 잡았거든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얘기하면 영향을 끼치니까. 맞아요. 친구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조용히 지나가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존재가 사라지거나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얘기를 하는 맞아요. 거예요. 어쩌면 자기도 그 당시에 티를 내면 네. 자기한테도 뭔가 영향이 올 그것도 수 있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이분 짬바가 있으시구나. 귀신을 맞아요. 갖고 계신 그 짬밥이 있으신 분이구나를 느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진짜 센 얘기를 하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저는 네. 잘 그런 걸 모르는 아이니까. 이야,
오늘 이엄님이 진짜 많이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너무나 잘 들려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너무나 행복한 시간, 그리고 또 잘생긴 사람이 들려주니까 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이엄님 그래도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응원해주신 저희 팬분들, 드리밍이라고 하시거든요. 드리밍? 네, 드리밍 드리밍분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같이 함께 봐주고 계시는 귀족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는 또 한 명의 귀족으로서 돌아가서, 그리고 또 아이돌 이합으로서 또 돌아가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요. 혹시 시간 되시면 뭐 유튜브가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심심하실 때 이 친구는 뭐하고 사나? 이렇게 가끔씩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자, 모두들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팬, 이어 화이팅! 화이팅! 이런 식으로. 돌빈님 화이팅! 기종님 화이팅! 안녕! 오늘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야기는 절대 어떤 직업 단체를 비론할 의도가 저는 없고요. 그냥 재미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귀족님들이나 돌비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어떤 시대라고 혹시 알고 계실까요? 지금요? 예, 어떤 시대. 우리가 옛날에는 예. 저기 야인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저기 디지털 시대도 왔었고, 예. 예, 제가 뜬금없이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배달의 시대 같았습니다. 배달이 너무나 잘 활성화가 되어 있는. 네네,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도 되고, 심지어 저도 고양이 키우지만 고양이 모래까지 배달해 주시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제 친구가 한 2년 전쯤에 코인에 연끌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자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최근에 퇴근하고 뭔가 부업 일거리를 찾다 하다가 배달 대행을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부터 제 친구를 똘비라고 해보면, 똘비는 원래 바이크 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 2, 3년마다 가지고 있던 125cc짜리를 매번 교체를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렇게 좀 바이크에 대한 숙련도가 있어서 그런가 빨리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플 사용법 간단하게 알고, 바이크도 세팅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배달하려면 세팅하고, 그래서 일주일 뒤에 바로 출근하게 됩니다. 일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대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음식을 식당에서 픽업하고 배달지까지 가지고 가는 게 되게 빡빡하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어디까지 갖다 주면 그 수익이 바로 어플에 바로바로 입금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고 쏠쏠했다고 해요. 그날도 제 친구 똘비는 사무실에 잠깐 커피라도 한잔 마시려고 들어갔답니다. 보통 이 라이더분들이 사무실에서 좀 쉬다가 또 배달하시고 이러는데, 이날은 사장님이 계시고 남자분이 한 분 계셨대요. 근데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분은 원래 옛날에 경찰이셨어요. 근데 어떤 개인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시고 지금은 이 배달대행 사무실을 운영을 하시는데, 얘기를 살짝 들어보면은 이 커피 같이 마시던 분이 사장님의 친구분이시고, 예. 아마 경찰 하실 때 동료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야기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경찰분을 조계장님이라고 하시고, 사장님은 박사장이라고 제가 이렇게 인칭을 해보겠습니다. 이 조계장님의 말을 따르면은 지금 이 관할구역에 묻지마 폭행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묻지마 폭행이지 하니까, 이 피해자랑 가해자 어떤 연관이 없고, 네. 피해자도 제각각이고 하루가 멀다고 자꾸 사건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되게 비상이었어요. 근데 이 조계장 이분이 우리 박사장님하고 친구분이다 보니까 이 관할에 일어난 사건이 가만 보니 이 배달된 사무실의 배달구역이랑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혹시 들은 게 없나 싶어서 찾아온 거랍니다. 얘기를 들은 사장님은 안 그래도 요즘 배달콜 줄어들고 경쟁 사무실도 자꾸 늘어난다,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이런 식으로 그날은 또 그렇게 농담 주고받고 끝났어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조계장이 다시 왔습니다. 그날도 똘비는 커피 한잔하고 쉬고 있었는데 조계장이 말을 이어갔어요. 아씨, 됐다 이러면서, 박사장아, 이번에는 애기가 당했다 이러는 겁니다. 예. 이제 박사장님도 놀란 거예요. 아니, 애기가 왜 당해, 애기가, 이러니까 조계장이 말하는 내용이, 이 근처에 대형마트가 하나 있는데, 네. 근처에 아파트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주부님들이 많이 여기를 이용을 하시는데, 그날따라 애기를 등에 업고 장을 간단하게 보고 나가는데 애가 갑자기 울더랍니다, 애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애기를 딱 보니까 팔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좀 피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마트는 난리가 났어요. 경찰도 오고 119도 오고, 경찰은 CCTV를 조사를 했는데 그 시간대에 보니까 한 165cm 정도 되는 여자분이
그 애기를 업고 있는 그분을 싹 스치면서 뭔가 범행을 저지른 것 같아요. 너무 엽기적이고 이래가지고 조계장이 말을 계속 이어갔대요. 그전에는 노인이 당했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는데 누군가 타고 폭행을 한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리고 올라가다가 내리니까 아파트 라인에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수색도 잘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수사에 나랑이 있으니까 이 박 사장아 좀 직원들이 있으면 제발 제보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사정하다시피 얘기를 하고 그렇게 또 그날은 돌아갔어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기가 상해를 당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난리가 있었어요. 주부님들은 당연한 소리고 남자분들도 노인분들도 전부 다 꼭 범인 잡겠다 이러면서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나도 이제 사건이 안 일어나요. 이 범인이 무슨 눈치를 챘는지 당연히 또 사람들은 점점 잊혀져 갑니다. 이게 이제 똘비 제 친구는 배달구역 거래처 파악 잘 되고요. 이제는 주소만 딱 봐도 여기 거쳐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숙달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이때 뭐 자기 말로는 남다른 재능을 찾았던 것 같다고 엄청 기뻐했습니다. 저한테. 근데 이제 귀족님들도 느껴보셨겠지만 이 무슨 일이 참 잘 될 때에 긴장을 풀면 사건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제 친구가 배달도 많고 겹치는 코스도 많고 이래서 신나게 배달을 하다가 이 배달업계에 3단 클이라고 있는 게 이게 한 집에 터졌다고 합니다. 여기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배달 대행 하시는 분들은 한 건 배달이 완료되면 어플에 바로 적립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 이게 만약에 치킨집에서 치킨집을 떠나서 라이더가 싣고 가면은 그때부터는 라이더 소관이에요. 만약에 그 안에 치킨이 어떻게 엎어지거나 식으면은 라이더가 이걸 다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날 제 친구는 낙지볶음을 싣고 갔다고 합니다. 이게 오토바이가 덜컹덜컹 하면은 뚜껑이 열리면서 양념이 많이 쏟아진대요. 똘비는 바쁘다 보니까 막 과속을 하면서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아파트 현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그 호수, 고객님 호출을 딱 했는데 문이 딱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벨을 누르니까 안에 주부님이 엄청 화가 나는 정도로 나오시는 거예요. 아니 뭐 당신 제정신이냐고. 내가 애 있다고 애 깬다고 절대 벨 누르지 말아야 돼. 왜 누르냐고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똘비는 조금 억울한 게 어플에 보면은 주의사항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걸 놓친 거예요. 영수증에 적혀 있는 겁니다. 애기가 있으니까 절대 벨 누르지 말 것.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송합니다 하고 하는데 일단 어떻게 이거는 뭐 수습이 될 것 같았대요. 근데 문제가 또 터지는 게 이게 카드 결제하는 순간인데 이게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이랑 연동해서 결제를 합니다. 이게 이날따라 또 안 터지는 거예요. 지금 고객님은 애기도 안에 울지 카드도 안 터지지 정말 화가 많이 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카드를 결제한다고 실갱이를 벌이고 있는 걸 보시다가 봉투를 딱 들었는데 아니 이건 또 왜 이래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흰 봉투가 시뻘겋게 물들어 있는 겁니다. 양념이 다 터져 나온 거예요. 똘비는 한 10년 만에 식은땀을 처음 흘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절망적인 고객님 말씀은 대똥 안 먹는다고 가져가라고. 자기는 환불 처리한다고. 그렇게 하고 똘비는 허탈하게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플을 확인해보니 이 낙지볶음 가격이 48,000원이에요. 48,000원으로 뭐가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냐 그러는데 이게 한 건당 3,000원에서 5,000원 들어오시니까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풀이 죽어가지고 사무실에 복귀를 합니다. 일단 보고를 해야 돼서.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은 모니터링을 하시다가 들어오는 똘비를 위로를 했대요. 아이고 똘비씨 우리 일이란 게 원래 이렇다. 뭐 잘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문제 터질 때도 있으니까 기운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똘비도 사장님 제가 어플만 보고 영수증을 확인 안 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다음에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 이러고 커피 한 잔만 마시고 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예.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래 똘비씨 텐션 너무 떨어지지 말고 가까운 콜 내가 많이 밀어 넣어줄게요. 잊어버립시다 이러면서 그러게 그 참 애기 우는 게 애기 키우는 입장에서 참 민감한 일이에요. 그것만 없었어도 그 고객님이 취소까지는 안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하다가 사장님이 말을 딱 멈춥니다. 예. 그러면서 잠깐만 이러는데 가만 보자 작년쯤에도 이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라이더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켜시더니 리스트를 쭉 보시는 겁니다. 예. 그걸 보시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막 해요. 전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 기장 네 지금 시간 되냐고 사무실 빨리 와라 중대 상황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대장이 뭐 알겠다 간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려요. 예. 그리고 어떤 컴퓨터로 파일을 막 찾더니 똘비씨 이거 한번 볼래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똘비는 모니터를 딱 보니까 거기 어떤 라이더 이름이 하나 있었고 그 아래는 컴플레인 리스트가 쭉 있어요.
근데 현관 호출이나 벨이 눌러서 애기가 깼던 건 당연히 있고요. 배달 완료 메시지를 안 보내서 음식이 온 줄도 몰라서 못 드신 컴플레인도 있었고요. 현금 주문했는데 이 라이더가 거스름돈 없다고 고객하고 싸운 적도 있고요. 근데 이게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똘비씨 이거 보이시죠? 이게 한 사람이 불과 3개월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 3개월 동안 컴플레인이 12건이 넘어가지고 제가 그냥 퇴사를 시켰다고 이러는 거예요. 예. 워낙 짧게 일하고 그만둔 사람에서 내가 잊고 있었는데 이 똘비씨 때문에 내가 기억이 갑자기 나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똘비는 좀 짜증이 났대요. 5만 원 날린 것도 짱나 죽겠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해? 이러는데 진짜 빛의 속도로 조계장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랍니다. 와씨 바쁜 사람 오라가라면서 뭔 일인데 이러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사장님이 혹시 너희 그 피해자 관할 땡땡 아파트랑 붕붕 빌라 아니가? 이러는 겁니다. 와서 이거 배달 행선지 한번 보라고. 조계장이 그 리스트를 쫙 보는데 조계장도 눈이 번쩍 떠요. 그 컴플레인 있던 주소지랑 이때까지 묻지마 폭행 그리고 그 애기 사건까지 그게 들어맞았답니다. 그래서 박 사장 이거 신상 좀 줘봐라. 이거 좀 냄새가 난다. 근데 좀 이상한 게 그 애기 사건은 CCTV 때 여자였대요. 예. 근데 이놈은 남자잖아. 이게 공범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똘비가 갑자기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났대요. 예. 혹시 그 사람 여장한 거 아니냐고. 똘비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성별 바꾸기, 그러니까 교복 바꿔 입기 콘테스트라는 게 있었답니다. 예. 근데 이제 한 160 정도 마른 체격이었던 친구가 여자 교복을 입고 가발을 쓰니까 뒷모습이 완전히 여자 같았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조계장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고 조사에 바로 들어갔답니다. 조계장은 급하게 나가고 똘비도 그냥 남은 배달이나 마저 해야지 하고 그날 업무를 하러 갔어요. 다음날 출근을 하니까 이 박 사장님이 똘비한테 오늘 오전부터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해줬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조계장이 그 라이더였던 사람을 체포를 하고 예. 조사를 하는 내용인데 이제부터 이 라이더였던 사람을 철수라고 해볼게요. 철수를 체포한 조계장은 조사를 시작을 하는데 의외로 정말 순수하게 자백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백을 하는 게 이런 태도였대요. 너희들 생각보다 너무 일찍 찾은 거 아니냐고. 한국 경찰 이렇게 빨리 찾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영화 대사인데. 예. 그래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동의 뭐 이런 걸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철수라는 사람이 그 내 방에 가보면 다이어리 하나 있다고. 그거 갖고 오시라고. 내가 거기 다 적어놨다고. 아니 뭐 요즘 경찰은 가택 수사도 안 해. 나는 그 정도 레벨이 아니야. 이랬다는 겁니다. 예. 너무 거들먹거리는 철수가 정말 때려주고 싶었는데 경찰분들은 일단 철수 원룸에 가서 다이어리랑 뭐 증거가 될 만한 거 컴퓨터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왔대요. 예. 그 다이어리를 봤는데 정말 예쁜 글씨로 또박또박 정리가 돼 있었답니다. 앞으로 자신이 범행을 저지를 리스트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3건 만에 나를 찾을 줄 몰랐다고.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나는 여장도 안 하고 했지. 예. 혹시 내가 여장한 거 알았냐고 이러면서 막 경찰을 또 떠보는 거예요. 예. 수사 내용은 조금 이랬습니다. 조계장 말은 철수의 조사가 엄청 짜증나면서 힘들었던 게 이 범인이 이제 확정이 되고 재판받을 일만 남았는데 보통 이 단계면은 거짓으로라도 잘못을 뉘우친대요. 뉘우치고 연기를 좀 하면서 형을 작게 받으려고 좀 수작을 부리는데 철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히 뻔뻔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조계장을 제일 열받게 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아니 그럼 철수씨 마트에서 애기한테 상의를 왜 안 겁니까?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 되는데 아니 형사님 어릴 때 맞으면서 컸어요 안 맞으면서 컸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잘 되라고 어른이 매를 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러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당신이 왜 애기한테 그런 짓을 했냐고 묻잖아. 묻는 말에 대답해 이러면은 형사님 학술적으로 이 애기 때는 짐승이랑 다름이 없다고 지능 수준이. 그러면 길들일 때 어떻게 해야 돼? 친절하게 말로 해야 돼 매를 들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경찰분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경찰분들도 자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니까 이 진전이 없습니다. 화병이 다 도졌대요. 그래서 그나마 베테랑인 조계장 이분이 계속 신문을 했는데 아기에게 상해를 가한 이유는 자주 우는 애한테 훈육이 필요하다는 개소리를 냈답니다. 그리고 철수 그놈이 배달을 갔을 때 우는 애가 너무 짜증이 났었대요. 그때 컴플레인은 똘비가 겪었던 거랑 되게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지고 드는 애 엄마한테 엄청 분노가 치밀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쓸데없는 말이 오갈 때면은 철수는 엄청 자기가 자신만만하고 여유 있는 태도로 보면서 형사들 계속 가르친 듯이 네.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행은 전 말은 이랬습니다. 철수는 학력이 되게 좀 높다고 해야 되나? 미국의 대학도 되게 유명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왜 배달 대행 일을 할까 했더니 이 철수라는 사람은 대학생 때부터 사회성이 완전 아예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머리는 좋고 하지만은 면접만 가면은 면접에서 다 실패해요. 그래서 그나마 스쿠터 가는 데 있던 철수가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시작하게 된 게 지금 이 배달 대행 업무였거든요. 예.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이 철수의 처참한 사회성이 또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물었어요, 조 계장은. 근데 왜 범행을 저질렀냐. 이러니까 철수는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 자기가 갑이라는 이상한 정신병적인 행동을 계속 보였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불친절하고 무지한 이 배달 주문하는 인간들에게 가르침을 내려야 된다고. 예. 예,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상사분들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철수 씨 당신 말대로 가르침을 내리려고 했다고 치자. 근데 그때보다 1년이나 지는 지금 왜 범행을 저지르는 계획을 세웠냐, 이유가 있냐 이러니까 철수가 이때까지 받은 질문 중에 제일 흥분 상태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이걸 이제 물어봐. 저기 형사 양반, 당신 행복했던 기억이 얼마나 가요? 이러는 겁니다. 아, 인간은요, 좋은 기억이건 나쁜 기억이건 1년이면 다 날아간답니다. 근데 그 인간들하고 그 집 떨어놓고 내가 바로 그랬으면 내가 바로 용의선상에 오르잖아. 걔들이 증언할 거고. 근데 1년 정도 지나면은 그때 있었던 일을 다 까먹는다고. 아니 아직도 모르겠냐고, 내가 왜 그랬는지. 아니 나는요, 그 얼마나 사람들한테 참회의 시간을 준 거라고. 이 무례함과 무지함에 대해서 이 속죄의 시간을 이러면서 성질을 내더랍니다. 예. 근데 성질을 내더니 또 이래요. 아 근데요, 사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누가 나를 이렇게 노리고 있잖아요. 그때 제일 불안하고 공포스럽거든. 근데 나나 내 가족을 노리는 대상을 몰라. 그게 진짜 똥축하고 미칠 노릇이라고. 아니 경찰 아저씨, 이런 거 경찰학교에서 안 배우냐고. 내가 이런 거 강의도 해야 돼? 아니 뭐 대한민국 경찰 다 뭐 아니냐 이러면서 막말을 내뱉습니다. 정말 어렵게 수사를 어떻게든 했대요. 하고 이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놈이 마지막 내뱉는 말이 그랬답니다. 아니 개나 소나 요새 뉴스 켜면 열받는다고 좁히고 찌르고 난린데 왜 나는 하면 안 되냐고. 왜 나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성질을 그렇게 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철수의 다이어리를 보면은 총 앞으로 12명의 범행 대상이 정리가 돼 있었고요. 앞에 그 아기까지 포함하면은 3명이 피해자하고, 그리고 그 12명 중에 11명은 전부 자신한테 배달을 주문한 고객들이었대요. 사장님은 똘비한테 이 이야기를 다 전달을 했어요. 조 계장이 들은 이야기를. 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아 근데 똘비 씨한테 참 내가 고마운 게 똘비 씨 안 했으면 나도 이놈한테 당했겠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뭔 말씀이세요? 뭐 그 사람 배달 컴플레인에 이 양심 품고 그런 거 아니냐고 이러니까 12명 중에 11명이 고객들이었고요. 그 12번째가 박 사장입니다. 감히 자기를 퇴사시켰으니까. 아이러니하게 똘비가 그날 문제가 터지고 안 했으면 떠오르지도 않았을 사람이래요. 이 철수가. 그래서 참 똘비 씨가 큰일 해준 거다. 그리고 철수는 구속되고 법정에 가면서도 계속 개소를 했답니다. 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반드시 복수한다고. 똘비는 이 배달 일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참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대요. 진짜 뭐 영화에는 나오는 사이코패스가 이런 건가. 그리고 반드시 복수한다. 그 말이 너무 좀 와닿았답니다, 자기한테. 예. 혹시라도 나와서 이걸 다 알게 되게 도움을 준 나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똘비가 그날 저랑 막걸리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때는 극복을 했는지 내가 사건 하나 해결했다 이러면서 저한테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만약에 진짜 똘비가 그날 실수를 안 저질렀더라면, 아니면은 뭐 똘비가 아예 배달 업무를 시작도 안 했으면 진짜 그 12명의 피해자가 발생이 했을지, 아니면은 경찰분들한테 빨리 체포가 됐을지, 참 그건 저도 조금 의문이더라고요. 와. 예. 진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네. 예, 그 조 계장님이 화병으로 들어누웠답니다. 이 한 사람 취조하다가. 예. 그래서 요즘 뭐 뉴스 보니까 참 흉흉한 뉴스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도 의문이 있었어요. 아니 이 정도 미친놈이면은 뉴스에 왜 안 나와 이랬어요. 네. 그래서 똘비가 지도 생각을 해봤대요. 아니 이 정도면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일단 여기 지역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네. 여기가 재개발이 잘 된 신도시고 뭐 그때가 이제 한창 부동산 이런 게 되게 민감할 때였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언론에 타지 않았을까. 요거는 뭐 어떻게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이야.
그래서 참 이번 시참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아까도 말씀드린 게 비슷한 범죄가 안 일어났으면 좀 좋겠어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 계획하고 계신 분이 들으신다면은 제발 좀 안 그러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좀 예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 우리가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말하는 그렇죠. 게 이유가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뭔가 지들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은 그냥 보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나는 저 사람들을 뭔가 좀 벌하고 참여의 시간을 갖게 해주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예방을 하나. 아유, 그러니까요. 예. 와 근데 진짜 무섭다. 한 끗 차이로 이렇게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면서 무서워질 수도 있겠구나. 이 반사회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정말 무섭네요. 예, 그래서 뭐 프로파일러 분들이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유, 또 불철주야 또 고생하시는 경찰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버먼트님도 여전하네요. 야 이게 아이고, 제가 예. 야 역시 돌벤져스 분들은 쉬다 오시더라도 그냥 똑같네요. 예 정말 무섭네요. 제가 요즘 저기 체육관 업이랑 유통업을 하나 하고 있어요. 아 네네네. 예. 그래서 네. 새벽 한 3시, 4시 때쯤 잘 수가 있는데 네. 참 그거만이면은 참 자주 오고 싶습니다. 저도. 아유 시간 나실 때 언제든지 또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전합니다. 저는 아직도 보먼트님 첫 번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야, 이 땡마나, 너도 저게 보이냐? 이거가 아직도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 첫 번째 사연이 충격적인 그 느낌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비 버몬트라고 검색하시면 굉장히 또 이야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네, 한번 쫙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버몬트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시긴 했는데 일단은 어떤 큰 사건을 겪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확한 어떤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좀 많이 다치셨던 그런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이고 버몬트님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아이고,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 저한테는 오랜만에 연락을 주셔서 전 너무나 반갑긴 했는데 이거는 밝게 이야기하기에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꽤 크게 네.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죠. 돌비님 이제 100만원 되셔가지고 제가 이제 축하차 이렇게 안부를 드렸는데 100만 원이요? 100만원 냈습니까? 100만원 구독자. 네 감사합니다. 예. 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일단은 다 지나간 일이고 사고를 겪고 제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시드문감인데? 아이고 참 뼛속까지도 돌변이십니다. 예. 근데 일단은 도대체 어떤 일을 겪으셨길래 병원에 입원할 정도까지 사건이었는지 일단 한번 들어는 봐야 되겠죠, 버몬트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버몬트예요. 우리 저 시들무에서도 소개가 많이 된 주제가 이 아홉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작년이 저한테는 아홉수인 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은 제가 30대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때 일어난 일인데 작년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진짜 최악의 해였어요.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계속 안 좋은 일만 겹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체육관 업을 하고 있고 이 업이 지금 굉장히 불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장님들도 보통 이제 투잡, 쓰리잡도 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배달대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쿠팡이라든가 이런 알바를 가끔씩 했는데 그렇게 또 배달 일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분이 또 몇 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또 저처럼 보컬 학원 원장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댄스 학원 원장님이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투잡으로 이렇게